일단은 아까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가면요 마음이 되게 다급해져요. 시야도 좁아지게. 네, 창업 컨설턴트나 그리고 나에게 되게 좀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 또 말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 어느새 나도 막 계약 도장 찍고 있고. 근데 찍는 순간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역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미디어 중에서 그 2030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미디어도 있고, 네. 그리고 실버 계층이라고 하죠. 5060 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매체도 있어요. 근데 4050 정작 그 뭐랄까요? 이 시대의 경제 구조에서 딱 허리 가장 중요한 축인데도 불구하고 늘 집에 가면 찬밥 취급받는 그분들을 위한 미디어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와 돈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이제 재테크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들은 이 생애 주기상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가장 많은 그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한테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집도 사야 되고 근데 그들은 늘 외롭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주는 그런 미디어라고 할 수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저희 카페 그 회원분들도 다 4050이 그렇죠, 제일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좀 저도 공감이 돼요. 핸드폰이 되게 외로우시고 고민이 항상 많으시거든요. 그 4050의 그 나이대에 우리 사장님들이 이 외식업에 뛰어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막다른 골목에 갔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4050 분들 중에서 그 자영업 시장은 저는 약간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부터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있고요. 네. 나중에 자영업자로 변신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신한 분들은 직장 근로소득자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30년 하시다가 나중에 이 시장에 유입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지가 그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관두시면서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50은 가장으로서 가게를 유지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그분들은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그쵸.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가장 손쉬운 선택은 이 자영업 시장 특히 외식업으로 들어오는 거였지 않았을까.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급하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뭐 다른 건 맞습니다. 모르겠지만 음식점 장사를 퇴직하고 막 부랴부랴 프랜차이즈 알아보고 가맹해서 교육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기도 하거든요. 저는 제일 놀란 게 가게 자리를 미리 계약해 놓으시고 뭐 하지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생각보다 많은 걸 듣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시장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안 하는 것도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한번 템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떤지도 스터디를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인지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가 정말 얼마나 프랜차이지에게 되게 우호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한번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가면요 마음이 되게 다급해져요. 시야도 좁아지게. 네, 창업 컨설턴트나 그리고 나에게 되게 좀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 또 말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 어느새 나도 막 계약 도장 찍고 있고. 근데 찍는 순간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역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본인이 만약에 음식 장사를 한다면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영업자가 되기 전에 이 자영업 시장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제가 그때 한번 기사 쓸 때 2년 전인가 자영업 시장에 대해서 기사 시리즈를 제가 한번 썼었어요. 자영업 롱런 시대 이제는 상인 정신이다. 근데 그때 그 기사를 쓰면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이제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중에서 한 27%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상당히 높거든요. 엄청 높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높은 데가 두 군데가 기억나는데 하나가 스페인이고 하나 그리스. 근데 이들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지 아니지.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 좋은 날씨와 그 많은 문화재 때문에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유입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늘 소비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는 그런 어떤 자영업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거든. 근데 그럼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왜 이렇게 많으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 선택지라는 게요. 저는 제가 이제 그 팟캐스트 할 때도 주목했던 게 그 직장을 다니다가 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장사를 하셨던 상인분들은 제가 뭐라고 그분들한테 하셔라 마셔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뛰어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상인들의 이 생존 DNA는 너무나 뛰어나서 어디를 가시든지 살아남으실 분들. 근데 저처럼 평생을 근로소득자로 살다가 월급쟁이로 살다가 이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다, 되게 높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시장에는 이 자영업자의 공급이 너무 많은 시장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자영업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전형적인 내수 시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쓰는 아까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달리 우리나라의 자영업 시장은 한국인들만이 그 안에 시장에서 소비를 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총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자영업자의 공급은 많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해진 파이를 서로가 따먹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시장의 파이를 전체를 키워나가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 내가 만약에 자영업자여서 이 시장에 한 번 더 들어간다. 그럼 나는 한정되어 있는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거 되게 위험한 시장이죠. 내가 만약 처음부터 상인으로서만 살았다면 저는 자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 되나? 너무나 그냥 뒤늦게 오판에서 들어오시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을 제가 장사를 했다면 그분들은 이길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장사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모르거든. 그분들을 그렇죠. 이길 수 있는 자신도 없고. 저는 계속 들으면서 그 훈련받은 준비된 그 상인들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우린 경력자만 뽑아. 그러면 도대체 나는 경력을 어디서 쌓으란 말이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준비된 상인이 되려면 자질을 갖추려면 연습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그러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자녀분이 이제 성인이 됐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 네. 그 운전면허 따려면 어디 가요? 운전면허 학원을 가죠. 학원 가죠. 근데 20년, 30년 차곡차곡 모아둔 그 돈 가지고 창업하는데 왜 학원도 안 다니고 심지어 그 시장에 대해서 맛보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돈 수억을 거기다 쓸 수 있죠? 난 그게 의문이에요, 차라리. 근데 장사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학원이 지금 있나요? 아니 그 이런 거예요.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는 저희 회사에서 뭐 언제 잘릴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잘린 다음에 뭐 한다면 저희가 장사를 하겠다 하잖아요. 네. 저는 음식 장사를 하겠다. 저는 그냥 어딘가에 알바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가서 장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최소 3개월이나 뭐 4개월 이 정도 수련 기간이 거치면 이 시장의 이해도가 조금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해보지 않은 분들하고는 다르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정도도 안 하고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떻게 보면 역선택의 가장 전제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창업,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창업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얘기가 조금씩 점점 무거워지는데 야, 그럼 우리나라 사회가 진짜로 이 450이 퇴직하고 진짜 할 게 많이 없구나. 난 그런 없어요. 생각도 들어요.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라이프 점프 창간 계획을 쓰면서 그 헤드헌터 분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이직 혹은 재취업 시장에서 40, 50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이 이력서는 아무도 안 봐요. 안 본대요. 아무도 안 본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분들에 대한 수요는 기업이 갖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런 인력을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보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들 뽑겠어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그 생산성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데 네. 똑같은 일을 시키더라도 젊은 친구를 뽑아서 쓰는 게 낫죠. 왜냐면 급여가 적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잖아요. 잘 되는 음식점, 잘 되는 외식업을 하는 그 요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시리즈 기사 쓸 때 저도 네. 이거는 뭐 통계가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그때 약간 직관적으로 느꼈던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상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스스로자, 한자로 스스로자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발적인 창업. 그러니까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 그리고 자립형 창업. 이건 뭐냐면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쉽게 하는 창업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창업 형태.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마지막이 자습형 창업이에요. 자습형. 그러니까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제 예전에 그러니까 인터뷰 때 만났던 사장님인데 그분은 직장인 출신 무슨 우동집인가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동집을 차리기 전에 그 우동 가게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들어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자습형, 미리 학습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결국에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뭐냐면 이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 이 세 가지 스스로자의 건너편에는 자발적의 반대는 뭐냐면 비자발적 창업. 그렇죠.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리고 자습형 창업의 반대는 의존형 창업. 그러니까 뭐냐면 남한테 자꾸 위탁해. 내가 장사를 뭘 해야 되지? 요즘에 뭐가 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하고 자꾸 남한테 의지하는 이런 형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습형의 반대는 뭐냐면 이 돌발적 창업. 그러니까 내가 이 시장을 공부하고 시간을 좀 들이는 그 숙성 기간은 없이 그냥 아이씨 나 장사나 해야지 하고서 바로 시장에 뛰어드는 이 세 가지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될 게 명확해 보이지 않아요? 거꾸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점검을 해보실 텐데 최악의 조건은 계획에 없던 창업을 했고 연습 없이 들어왔으며 프랜차이즈를 만약에 처음 이제 뭐 의존을 해서 하신다 하면 최악의 조건은 아니 그냥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냐면 명확한 근거는 없다. 아 오케이. 근데 저는 다만 취재하면서 제가 약간 직관적으로 그냥 그거를 좀 느꼈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 셋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는 다 이제 뭐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그건 제 고등학교 팬인데 회원님들이 저를 되게 쟤 뭐 장사도 안 해본 놈이 쟤 뭐야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힘든 시기에는 장사가 진짜 안 돼요. 근데 왜 그런지도 몰라. 그런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오는데 왜 그런지 몰라. 그리고 나는 내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마케팅 돈도 쓰고 있어. 근데 장사가 안 돼. 그럼 제일 많이 핑계 대는 게 상권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냥 버티거든요. 장사가 안 되는 사장님들은 그거를 어떻게든 뭐 극복을 하려면 어떤 자세나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저 오늘 제가 신문 기사 읽었던 건데 홍종학 전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무슨 신문에 인터뷰를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렸나 그러는데 자기가 교수 시절에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투자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모르면 하지 말라.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난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장사가 안 되는데 모르겠대. 그럼 하지 말아야죠. 이게 좀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장님들을 약간 뭐 제가 뭐 쉽게 판단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답은 결국에는 찾아야겠죠. 근데 그러면 아까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미리 판단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판단했으면은 그 시행착오가 좀 더 그 과정 안 거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일단 안 하고 학습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큰 돈을 들여서 막상 차려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근데 지금 뭐 시스템상으로는 그분들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돌파구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금의 경색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라면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고 근데 그리고 이제 음식이 좀 약간 시장의 평가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럼 이건 음식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 정부에서 뭐 하는 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뭐 그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법률도 무료로 뭐 법률 상담소가 있듯이 다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이후에 그 기사 쓰면서는 그런 부분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팔로우가 안 돼 있어서 근데 그 정부에서는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이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데 여기가 이제 국내 중소상공업자들 상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금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그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그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시스템적으로 저는 완비해 놓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근데 그게 실제 자영업자분들한테 얼마나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이제 제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단체도 있고 또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이런 또 이 보증재단 기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안에도 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해놓은 게 있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소기업 중앙회 밑에 노란우산 공제라는 거기서도 이제 그런 서비스 준비해놨는데 다만 그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상인들에게 홍보가 됐는지는 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질문을 던져놓고 쭉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떤 기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들으면서 이제 뒤에서 떠오르는 것들은 이제 사장님들의 댓글이 기억이 나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질문은 진짜 뭐 현실적으로 하는 곳이 없나 해가지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이 고다모 회원분들과 라이프점프의 이 서로 상호작용을 이 영상이 고다모에 올라가죠. 그쵸. 네. 그 댓글에다가 그 상인분들께서 듣기는 어떤 정부의 지원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사례들을 이 댓글에 남겨주시다면 저희가 취재해서 기사를 쓰겠습니다. 오. 자, 이제 인터뷰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자영업자 많은 예비 사장님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한테 네. 좀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주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힘든 건데 저 역시도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도 제가 나름대로 뭐 하고 싶은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때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는 저 예전에 그랬던 거 누가 그러대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창업할 때 제가 이제 창업가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서적 안정감이래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내가 스스로 이 일을 즐기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심리가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마음을 다잡고 지금 또 엄숙해지시네. 아니 저는 되게 희망찬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네네. 어쨌든 이 과정은 결국에는 지나갈 거니까 이 심리가 무너지지 않게끔 꼭 다잡으시면서 꼭 생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진짜 마음이 많이 심란하실 거예요. 진짜 뭐 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자영업자분들 화이팅 하셔가지고 꼭 이겨내셨으면 그리고 하나만 좋겠습니다. 더 저도 덕담 해도 돼요? 네, 좋죠. 제가 알기로는 네. 이쪽 시장에서 1등 카페가 고창모라고 이거 삐 안 나가도 되나? 고창모를 늘 앞서가는 그런 고다모가 되시길 꼭 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분이 되게 젊으신 분들이 저보다 한참 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자기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막 지방도 많이 가시고 그거 보고 좀 되게 놀라면서도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전국 팔도를 다니시는데 꼭 그 고깃집 사장님들께서 다 같이 이렇게 웃을 수 있게끔 잘하시는 분들 찾으셔가지고 그 팁을 막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네. 어떤 그런 어떤 도우미 역할들을 꼭 네. 앞으로 계속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계획하고 있고 더 네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